내 이름은 토우마. 15살 고등학교 1학년. 우리 집은 선조 대대로 의사 집안이다. 정원사, 가정부, 운전수가 있었고 큰 저택에서 살고 있었다. 아빠가 수영장도 새로 만들어주는 등 부족한 게 없는 생활이었다. 어렸을 때부터 어디를 가든 운전수가 태워줘서 전철에 탄 적도 없었다. 그런데 엄마는 2살 위 누나를 편애했고 내 존재가 거슬렸는지 말도 안 되게 차별을 하곤 했다. 그래서 난 정원사 쿨아저씨와 자주 놀았다. 린짱, 산지직송 복숭아 주스가 왔단다. 얼른 마시자. 복숭아 주스가 제일 좋아. 그럴 줄 알았지. 다행이네. 어때? 달고 맛있어. 엄마도 마셔봐. 나도 마실래. 조용히 해. 너한텐 아무것도 없어. 이런 일만 있었다. 나한텐 아무것도 준 적이 없었다. 간식뿐만이 아니었다. 엄마, 나 수영장에서 놀래. 그럼 수영복으로 갈아입어. 토마, 너도 갈아입어라. 튜브가 있으니까 리는 꼭 튜브 갖고 놀렴. 알겠지? 응, 이제 놀아도 되지? 그래. 토마, 기다려. 넌 여기서 보고 있어. 지금 린이 놀고 있잖아. 나도 놀고 싶은데. 조용히 해. 넌 아무것도 하지 마. 슬펐다. 눈앞에서 누나는 즐겁게 놀고 있는데 난 보고만 있었다. 하지만 주말에 아빠가 있을 때만은 놀 수 있었다. 그것만이 낙이었지만 언제나처럼 아빠랑 같이 수영장에 있었는데 아빠한테 전화가 왔고 잠깐 바꿔 올 테니까 애들 좀 보고 있어. 아빠 대신 엄마가 왔는데 난 거기에 정신이 팔려 그만 물에 빠졌다. 그런데 엄마는 도와주지 않고 모르는 척 난 발버둥 치며 살려달라고 외쳤지만 엄만 가만히 있었고 날 구해준 건 정원사인 쿨아저씨였다.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 그런데 엄마는 쓸데없는 짓을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갖고 싶은 장난감도 안 사줬다. 생일에도 크리스마스에도 언제부턴가 날 미워한다는 걸 깨닫고 엄마와 누나의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했다. 매일매일 동심이 상처 입는 걸 스스로도 느꼈다. 그건 누나가 크면서 점점 더 심해졌다. 토마, 엄마가 유명한 가게에서 프랑스 과자 사왔어. 같이 먹을래? 응? 진짜? 우와, 맛있어 보여. 조용히 해. 너한텐 아무것도 없어. 맛있네. 당연히 나만 먹는 거지, 엄마? 그럼 너만 먹으렴. 정말 손가락을 빨며 보고 있었을 뿐 한마디도 못했다. 언제나 먹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못 먹는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 누나는 일부러 과장난 리액션을 하며 큰 소리로 나 들으라는 듯 말을 했다. 난 항상 배가 고팠고 꼬르륵 소리가 났다. 너 말이야, 학교에서 누나라고 부르지 좀 말래? 네 누나라고 알려지면 나 학교 못 다녀. 그보다 왜 같은 학교를 다니는데? 쓸모없는 인간은 학교 관두라고. 우리 학교는 정말 유명한 학교야. 너한텐 안 어울리니까. 난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있을 곳이 없어지고 있었다. 누나랑 마주치지 않게 언제나 두려움에 떨었다. 그리고 엄마는 너한테 참고서 같은 건 필요 없잖아. 공부해서 뭐 하려고? 너한테 우리 병원은 못 넘기니까. 린이 결혼하면 사위가 이을 거야. 무슨 일 있어도 의대에는 들어가지 마. 그러면서 엄마는 참고서를 버렸다. 중학교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않게 들었다. 대대로 이어온 병원을 남이 있게 되다니. 재산 같은 건 별로 상관없지만 병원은 우리가 이어야 되는데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드디어 고등학생이 됐다. 엄마, 나 어학 공부하고 싶어. 외국 대학으로 유학 가고 싶어. 드디어 머리가 이상해졌구나. 병원 가보는 게 좋지 않겠니? 근데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병원에는 오지 마. 나 진심인데 너한테 쓸 돈은 한 푼도 없단다. 그러니 네가 벌어서 가던지 말던지. 부탁이야. 조용히 해. 너한테 쓸 돈 없어. 난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정말 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까지 방해를 하리라곤 예상 못했으니까. 그리고 난 언제나처럼 학교에 갔지만 누나 일도 있어서 밖에 나가지 않고 교실에만 있었다. 누나라고 알려주기 싫다고 또 저번처럼 난리치면 귀찮게 되니까. 그리고 방과 후 있었던 일이다. 3학년 여자 선배가 불렀다. 나 그 사람 모르는데 뭔 일이지. 집에 가고 싶은데. 마중 나온 운전사에게 말하고 들은 대로 체육 준비실로 갔다. 아직 아무도 없었지만 독특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빨리 안 오려나? 대체 뭐지? 곧 3학년 선배가 찾아왔다. 토마군? 네.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뭔데요? 3학년 선배는 문을 닫고 핸드폰 불빛을 비추며 다가왔다. 아니, 나한테 대체 왜 그러는데? 영문을 모르겠네.
미안해. 별일 아니니까 여기에 앉자. 조금 쉬고 있어. 그러면서 내 옆에 아무 말도 없이 앉아만 있었다. 별일 아니라니 뭔데 대체. 진짜 웃기지 말라고. 얼른 내보내줘. 근데 그때였다. 체육 준비실 문이 활짝 열렸다. 그리고 3학년 선배는 깜짝 놀랄 행동을 했다. 살려줘! 그 소리를 듣고 선생님과 학생들이 몰려왔다. 순식간에 구름처럼 많은 학생들이 모였지만 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이해를 못했다. 정신을 차리니 교장실로 끌려온 상태였다. 그리고 엄마가 연락을 받고 교장실로 들어왔다. 너란 놈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부끄러운 줄 알아? 이번 일은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들놈이 한 짓은 하나도 빠짐없이 사죄하겠습니다.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저희 아이가 여러모로 폐를 끼쳤습니다. 정말 면목 없습니다. 그리고 난 2주간 근신 처분을 받았다. 왜 이렇게 된 건지 정말 알 수 없었다. 엄마한테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줬고 근신 처분이라니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도 모른 채 집에 왔다. 그 후부터는 방에 틀어박혀 살 수밖에 없었다. 그 3학년 선배는 대체 누구지? 왜 이런 짓을 벌인 거지? 그리고 왜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던 거지? 의문투성이었지만 난 생각하는 걸 그만뒀다. 이제 내 인생 어찌되든 좋았으니까. 난 대학에 입학했지만 엄마 말대로 의대에 가진 않았다. 유학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아빠가 아파트를 얻어줘서 이사하기로 했다. 아빠 고마워. 맨션이어도 괜찮았는데. 그런 말 마렴. 넌 린이랑 달리 많이 못 누리고 컸으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지. 네 성적으로 의대는 안 된다고 하니까 해외 유학이라도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다시 의대 도전하는 것도 괜찮았단다. 서두를 필요 없으니까. 뭐 대학 다니면서 의대를 노려보렴. 넌 내 뒤를 이을 테니까. 투덜거리지도 않고 린이랑은 정반대네. 해외 유학 가고 싶었는데 아빤 찬성이구나. 역시 반대했던 건 엄마뿐이었다고 새삼 깨닫게 됐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속마음을 얘기할 수는 없었다. 아빠에겐 감사한 마음뿐이었다. 후계자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머리가 아팠다. 의대는 안 된다고 엄마가 계속 완강히 버티고 있으니까 누구 말을 들으면 되는 거지. 대학에 좀 다녀보면서 생각하기로 했다. 그래도 드디어 가족한테서 해방됐다. 이제 자유다. 의외로 대학생을 즐겁네.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어느 날 어라, 토마? 처음 보는 여자가 말을 걸어왔다. 미안, 누구더라? 여자는 그때 그 근신 처분을 받게 한 여자 선배 아야였다. 이런 곳에서 우연이네? 정말 그땐 미안했어. 계속 마음이 아파서. 이미 끝난 일이야. 지난 일이니까. 근데 하나만 알려줘. 그때 왜 그런 거야? 역시 아무것도 몰랐구나. 전혀 이해를 못해서. 근신은 왜 당한 건지. 실은 그건 린이 시켜서. 누나가? 린이 생각한 작전인데 나한테 하라고 시켰어. 안 하면 내일부터 학교 못 오게 한다고 해서. 아, 누나가 생각하고 실행에 옮긴 거구나. 정말 미안했어. 이제 괜찮다니까. 신경 쓰지 마. 내막을 알게 돼서 개운해. 고마워. 다시 본 것도 놀랐지만 누나가 꾸민 짓일 줄이야. 뭐 지난 일이야. 아무래도 좋다면서 난 넘겼다. 그리고 그 후로 학교에서 몇 번이나 선배와 마주쳤다. 같이 학식을 먹거나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게 됐다. 선배는 내가 생각했던 이미지와 달리 의외로 성격 좋은 사람이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난 선배를 좋아하고 있었다. 오늘 시간 있어? 그럼 엄청 한가해. 혹시 괜찮으면 심야영화 보러 갈래? 오늘 반값 할인하는 날이래. 좋아. 나도 갈게. 어디서 볼래? 그럼 시간 알아보고 나중에 연락할게. 알겠어. 난 들떠 있었다. 뭔가 데이트하는 기분이네. 심장이 막 쿵쾅거린다. 아니 잠깐만. 말만 그렇게 하고 또 누나가 시킨 일일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하니 순식간에 흥이 식었다. 그래, 두 번째 함정이야. 상상도 못할 일을 해오니까 조심해야지. 그 후 선배한테 연락을 받고 약속한 장소로 갔다. 토마, 미안. 기다렸어? 괜찮아. 나도 지금 막 왔어. 그럼 갈까? 근데 아야가 공포영화 좋아한다니 깜짝 놀랐어. 옛날에 책으로만 읽어서 영화 보고 싶었어. 이 공포영화 재밌을 것 같은데. 토마, 책으로 읽었구나? 그래도 책이랑 영화랑은 정말 다르니까. 그렇구나. 다음에 나도 읽고 싶네. 집에 잔뜩 있어. 다음에 올래? 그래도 돼? 그 대신 뭔가 만들어줄래? 그럼 나 요리는 자신 있거든. 진짜? 요리 잘하는구나. 그럼 요리 알려줘. 나만 믿어. 선배와는 공통점이 많이 있어 재밌을 것 같다.
누나의 꿍꿍이가 없었을 때의 얘기지만 이거 언제쯤 돼야 믿어도 괜찮으려나? 난 망설이고 있었다. 진짜 잘 만들었네. 그러게 말이야. 진짜 재밌었어. 이건 꼭 둘이서 봐야겠네. 토마랑 같이 봐서 재밌었어. 또 보자. 그리고 우린 밥을 먹기로 했다. 배고프다. 뭐 먹고 싶어? 초밥. 좋아. 초밥 먹자. 회전 초밥밖에 못 가는 신세지. 우린 배 터질 정도로 먹었다. 이렇게 행복한 하루는 여태껏 없었다. 뭔가 이런 게 가족인가 하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토마, 우리 사귀자. 잠깐만. 역시 난 안 돼? 아니야. 갑자기 그러니까 놀랬고 또 누나가 꾸민 짓일까 싶어서. 미안. 그런 짓 두 번 다신 안 해. 사과 안 해도 되니까 고마워. 나도 아야가 좋아. 사귀자. 정말? 그럼 진짜지. 못하면 이번엔 내가 속여볼까? 아, 정말. 나 같은 걸로 괜찮아? 토마가 좋아. 심장이 멈췄나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랐다. 설마 선배가 고백할 줄이야. 뭔가 드디어 내게도 봄이 왔다고나 할까. 무척이나 들뜬 채 집에 갔다. 대학도 점점 귀찮아졌어. 토마랑 같이 있을 시간이 더 있으면 좋은데. 그러게 결혼할 수밖에 없네. 결혼해 줄 거야? 또다시 심장이 이상하리만큼 쿵쿵거렸다. 아야짱, 토마 괴롭혀서 재밌어? 아야는 진지해. 지릴 것 같아. 무슨 소리야? 화장실 가려고? 그럴 리 없잖아. 아야 너 깜짝깜짝 놀래킨다니까. 미안. 깜짝 놀랐어? 당연하지. 그냥 갑자기 결혼하고 싶다니까. 근데 졸업도 있고 취직도 해야 먹여 살리지. 나도 벌 테니까. 잘 생각해보자. 난 아무데도 안 가니까 안심해. 그때였다. 터우마, 아버지 쓰러지셨어. 너랑은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오고 싶으면. 엄마는 하나도 안 변했지만 난 아야와 함께 서둘러 병원에 갔다. 입원하신 아버진 처참한 몰골이셨다. 난 곁에 다가가 말을 걸었다. 그리고 손을 잡으며 아빠, 나야. 아빤 내 목소리에 반응했다. 조금은 눈을 뜨고 말을 시작했다. 도마, 지금까지 미안했구나. 구라조 씨한테 들었어. 그런 것도 모르고 아빠 실격이네. 그동안 힘들었지? 어렸을 때부터 괴로운 추억만 만들어버렸구나. 사람의 생명을 살리면서도 자기 아들을 지키지 못했다니 분하구나. 아빠, 그렇지 않아. 아빠 아들이라 행복했어. 도마, 부탁이 있어. 내 병원을 이어줬으면 한단다. 남한테 맡기고 싶지 않으니까 네 머리면 할 수 있어. 의대... 아빠! 토마, 정말 미안하다. 부탁한다, 토마. 미안하다. 아빠! 아빠! 정신 차려, 아빠! 그렇게 아빠는 돌아가셨다. 왜 이렇게도 빨리... 난 너무 분해서 오열했다. 바보 아냐? 죽었으니까 일어날 리 없잖아. 언제까지 애처럼 굴 건지. 왜 온 거지? 어차피 돈 목적이겠지? 너한테 줄 재산은 없으니까 그만 돌아가. 곧 아빠의 고문 변호사가 찾아왔다. 고인의 유언장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도마 씨도 오셨군요. 다행입니다. 고인의 유언장엔 부인께 300만 엔. 300만 엔? 웃기지 마. 그럴 리가 없잖아. 뭔가 잘못됐어. 3억엔 아니야? 설마 눈이 안 보이는 거야? 이야, 아빠가 나한테 3억이라? 너덜너덜한 엄마한텐 돈 필요 없다고 생각한 거야. 아빠가 돌아가신 직후 엄마와 누난 바로 본심이 나왔다.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무슨 돈 얘기만 하는 거야. 그만 좀 해. 너한텐 유산 한 푼도 없으니까 딱하게 됐네. 얼른 집에 가. 조용히 해. 너한텐 아무것도 없어. 린씨 300만 엔. 농담이죠? 남은 건 누가 받는데? 아무도 없잖아. 남은 건 전부 도마 씨야. 뭐? 웃기지 마. 너 아빠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일 있을 수가 없는데. 아무튼 나한텐 유산을 잔뜩 남겼을 거야. 다시 알아보라고. 고인께서는 이렇게 유언장을 작성하셨어요. 이건 법적으로 인정받은 유언장이에요. 안타깝지만 이미 돌아가신 이상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우마,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재산 포기해! 넌 뭔 여자까지 데리고 와서 너한테 재산은 한 푼도 못 줘! 린, 오랜만이네. 덕분에 그땐 아주 심한 짓 하게 됐지. 뭐? 넌 누구야? 까먹을 줄이야. 기가 막혀서. 아야야. 아야가 왜 여기 있는데? 나 토우마랑 결혼해. 그때 일 기억하고 있으니까. 아니, 토우마, 조금만 유산 나눠줘. 좀 곤란해서.
카드 막 긁고 다녀서 카드값 많이 밀리셨죠? 남자한테 차도 사준 것 같은데 300만 원밖에 없으니까 돈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너무하는 거야? 남자한테 차를? 이 여자는 누구야? 생판 남주제에 끼어들지 마. 내가 오랫동안 같이 살았는데 내가 받아야지. 전 재산은. 사모님께서는 오랫동안 호스트바에서 알게 된 남자한테 엄청 선물하셨죠? 집, 자동차, 별장. 누구 돈으로 사신 거죠? 아니, 어떻게 그걸 알고? 남편분께서는 다 알고 계셨어요. 그만 포기하세요. 그러고선 변호사는 돌아갔다. 아빠 장례식이 끝나고 난 아빠와의 약속대로 다시 수험 공부를 시작했다. 의대를 목표로. 그러기 위해선 아야의 도움이 필요했다. 그리고 우린 결혼했다. 학생 신분으로 결혼했다는 소식에 주목을 받았지만 검소하게 살았다. 무엇보다 마지막 순간에 아빠에게 인정받은 게 무척이나 기뻤다. 아빠와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누구한테도 지지 않을 노력을 할 생각이다. 그리고 꼭 병원을 이어 앞으로도 잘 운영해 나가자고 굳게 결심했다. 아빠도 멀리서 지켜보고 계시리라고 생각한다. 엄마와 누나는 아빠의 유산 300만 원을 금방 써버린 모양인지 돈 좀 달라고 기대왔다. 몇 번이고 계속 모른 척했고 착신 거부했다. 그 후 어떻게 됐는진 아무도 모른다. 어디서 잘 살고 있겠지. 한편 난 의대에 진학해 무사히 졸업했다. 인턴으로 일하면서 열심히 노력해 아빠 병원에 들어왔다. 아야의 도움이 있었던 덕분이다. 와이프는 애를 둘 낳았고 우린 지금 무척 행복하다. 모든 건 아빠 덕분이라고 여기고 있다. 아빠 고마워. 그리고 쿨아저씨도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살게요. 지금의 생활은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가능했다. 우리도 남들을 열심히 도우며 살아가려고 한다. 아빠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자신은 없지만 도전해보려고 한다. 아빠 고마워. 내 이름은 사오리. 8살. 난 아동보호시설에서 자랐다. 원장님 말에 의하면 7년 전 난 아동보호시설 문 앞에 버려져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부모의 얼굴도 모른 채 컸다. 다리에 장애가 있어서 걷는데도 남들보다 2배의 시간이 걸렸다. 여러분들의 식사는 뜻있는 사람들의 기부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걸 생각하면서 감사히 먹읍시다. 우리의 생활은 모두 뜻있는 사람들의 기부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만큼 식사도 입는 옷도 기부된 것들 뿐이라 새 물건을 사다 주는 경우는 전혀 없었다. 또 양부모가 되어주는 좋은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아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 대부분이 입양해주는 사람이 안 나타난 채 18살이 되어 시설을 떠났다. 당연히 나도 18살이 될 때까지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한텐 다리에 장애도 있으니까. 사오리짱, 좀만 더 가면 방이니까 힘내. 네, 원장님. 이동하는데 휠체어까지는 아니더라도 지팡이가 없으면 걷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걸려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다. 그러니 입양될 일은 절대 없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게 입양을 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장애가 있는 애를 거둔다니 성가신 일을 자기가 나서서 맡는 꼴이다. 그런데 8살이었던 어느 날 내 예상과는 다르게 입양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 얘가 사오리예요. 사오리짱 인사해야지. 사오리예요. 저 정말 괜찮으세요? 그런 걸 신경 쓰지 말렴. 무슨 말인지 했네. 그럼 그건 사오리짱 개성이잖아. 우린 양로원을 하고 있어. 그중엔 간호가 필요한 사람도 비교적 많이 있으니까 그 정도 장애도 케어 못하고서야 지금 하는 일은 못하지. 그러니 우리 집으로 올래? 자식이 되어줬으면 좋겠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날 입양하길 희망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건 나한테 있어 크나큰 행운이었다. 자, 오늘부터 여기가 네 집이야, 사오리짱. 여기가 우리 집? 그래, 오늘부터 여기가 네 집이야, 사오리짱. 앞으로 즐겁게 생활할 거라고 생각하니 두근거림이 멈추지 않았다. 드디어 나한테도 부모란 존재가 생긴 거니까. 또 이분들은 내가 가진 장애를 결점이 아니라 개성이라고 말해줬다. 그건 부모를 모르는 나한테 있어 무척 마음이 따뜻해지는 말이었다. 그렇게 누가와 사오리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난 그 다음 주부터 초등학교에 다니게 됐다. 무가와 사오리예요. 잘 부탁드립니다. 처음엔 아빠가 학교까지 태워다 줬고 몇 달 뒤부턴 걷는 연습도 겸해서 걸어서 등교하게 됐다. 물론 그건 그럴 수 있는 때로 한정돼 있었고 겨울엔 위험하다면서 부모님이 차로 태워다 주셨다. 사오리, 곧 학교 도착한다. 고마워, 아빠.
별거 아니야. 가족이니까 서로 돕는 게 당연하지. 부모님은 날 진짜 딸처럼 사랑해 주셨다. 그분들은 내가 지금까지 몰랐던 가족이란 관계를 알려준 것이었다. 난 무척 행복했다. 그리고 그런 나날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머, 당신 지금 애 뱃속에서 움직였어. 정말? 진짜 기대되네. 의사 선생님 말로는 아들이라던데? 아들? 그럼 난 누나가 되는 거야? 그래, 사오리는 누나가 되는 거지. 그렇게 1년 뒤 내게 동생이 생겼다. 하지만 그때부터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다. 엄마 봐봐. 나 국어 시험에서 100점 받았어. 아, 그래? 미안, 지금 타쿠야한테서 손을 뗄 수가 없어서. 아빠, 나 국어 시험에서 100점 받았어. 아, 그래? 잘했구나, 사오리. 미안해. 지금 타쿠야를 계속 돌봐줘야 될 시기라서. 타쿠야가 태어나고 부모님은 좀처럼 날 상대해 주시지 않았다. 처음에는 동생은 아직 막 태어난 참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사야카 누나 왜 이렇게 늦어? 진짜 군뱅이네. 잠깐만, 타쿠야, 억지 부리지 마. 멍청이 사야카, 분하면 쫓아보든가. 하지만 타쿠야가 커가면서 동시에 상황은 계속 나빠졌다. 내 말 좀 들어봐. 타쿠야가 날 완전 무시해. 뭘 그렇게 정색하면서까지 그러니, 사야카? 넌 누나니까 참아야 되지 않겠니? 뭐? 그래도 타쿠야가 내 다리 갖고 무시한다고. 그건 어쩔 수 없는 일 아니냐? 사실이니까 딱히 타쿠야 잘못은 아니지. 어떻게 된 거지? 아빠 옛날엔 그런 말 안 했잖아. 그리고 그 후로도 계속 상황은 악화되기만 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나 타쿠야가 7살, 내가 15살이 됐을 때쯤 어느 날 사야카 걷는 거 이상해. 왜 그렇게 걷는 거야? 어쩔 수 없잖아. 다리가 불편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터무니없는 말 하지 마. 흥! 사야카 때문에 다들 날 무시한다고. 부탁이니까 집에만 있어. 바보 사야카. 너무해. 해도 될 말이 있고 안 될 말이 있지. 진짜 가족도 아니면서 다 알고 있어. 사야카 진짜 가족 아니란 거. 진짜 누나도 아니면서 잘난 척하지 마. 그게 무슨 말이야? 정말 쓰레기네. 난 타쿠야의 어처구니 없는 말에 참지 못하고 말싸움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일은 상상도 못한 큰 불행을 내게 가져왔다. 그건 타쿠야랑 말싸움한 다음 날 학교 끝나고 집에 온 직후의 일이었다. 가방을 내려놓으려고 내 방으로 가고 있는데 거실에서 말소리가 들려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신경이 쓰여서 멈춰섰다. 그리고 귀를 기울여 보니 흥분한 타쿠야의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봐 엄마 아빠. 사야카 때문에 다들 나 놀린다고. 그리고 사야카 나한테 쓰레기라고 했어. 진짜 가족도 아니면서 너무하지. 그건 너무하네. 정말 그 아이 자기 입장을 모르는 건가?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게 이런 거네? 정말이지 사약한 녀석 너무 오냐오냐 했네. 자기 위치를 조금은 알게 할 필요가 있겠어. 엄마 아빠 이제 사야카 필요 없잖아. 진짜 가족도 아니고 부끄러우니까 사야카 갖다 버리고 와. 버리고 오라고? 타쿠야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네. 애초에 우리 일 홍보수단의 일환으로 장애가 있는 사야카를 입양한 거잖아. 자선 활동하고 있다는 어필은 잘 됐고 불임도 해결됐으니까 이제 괜찮지 않아? 뭐 듣고 보니 친자식도 아닌 장애인은 이제 필요 없나? 아니 말도 안 돼. 엄마 아빠. 믿을 수 없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지만 정말 버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그대로 방으로 향했다. 그리고 쉬는 날 사야카 오늘 바쁘니? 아니 별일 없는데 왜? 아, 타쿠야 태어나고 너한테 별로 신경 못 썼으니까 말이야. 가끔씩 너 데리고 어디 드라이브라도 갈까 싶어서. 아빠 고마워. 역시 내가 필요 없다고 했던 건 잘못 들은 거였구나. 다행이다. 근데 생각해보면 당연하지. 개 고양이도 아니고 버린다니 쉽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래, 그건 내가 잘못 들었거나 그랬을 거야. 난 아빠 말을 듣고 안심했다. 그러나 그건 큰 착각이었다. 아빠, 타쿠야나 엄마는 같이 안 가는 거야? 엄마는 지금 타쿠야 봐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너랑 나만 가. 그렇구나. 그렇게 아빠는 날 유원지에 데려다줬고 같이 점심을 먹었다. 밥을 다 먹고 차로 돌아가려는데 그때 아빠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 실은 여기서 멀지 않은데 저녁놀이 예쁜 곳이 있어. 모처럼이니까 보러 갈래? 저녁놀? 응, 보러 갈래. 난 그걸 아빠의 마음 씀씀이로 생각하고 아빠의 제안에 찬성했다. 그런데 어때? 예쁘지?
정말이네. 아빠가 말한 곳은 차로 못 가는 곳이라 난 아빠 어깨를 빌려 간신히 그 장소까지 갈 수 있었다. 그런데 한동안 저녁노를 보고 돌아서자 아빠의 모습이 어디에도 없었다. 아니, 아빠! 설마 말도 안 돼! 그 후 난 필사적으로 아빠를 찾았지만 아빠는 찾을 수 없었다. 어떡하지? 차도 없고 정말 나 버려진 거야? 그러고 있는 동안 주변은 어두워지고 발밑도 안 보이게 됐다. 난 무척 슬픔에 잠기면서도 간신히 산에서 내려가 도로에 도착했지만 체력은 한계에 달해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여기는... 정신이 든 모양이네. 배고프지? 정신을 차려보니 처음 보는 방이었다. 소화하기 쉬운 재료를 메인으로 썼습니다. 뜨거우니 조심해서 드세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모가와 사야카라고 합니다. 당연히 할 일이죠. 난 신도리요. 이분은 집사 오카모토 코지로 씨야. 그건 그렇고 사야카는 왜 그런 상기를 헤매고 있었어? 아, 실은 양아버지가 산에 데려다 주셨는데 그대로 두고 가셔서.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왜 그런 짓을... 확신할 순 없지만 아마 절 버리고 간 거라고 생각해요. 생명의 은인인 리오 씨의 물음에 솔직하게 지금 내가 놓인 처지를 설명했다. 그리고 내 얘기를 다 들은 리오 씨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셨다. 그래, 여러모로 힘들었겠네. 믿고 있었는데 설마 정말 버려질 줄은. 그랬구나. 그래서 넌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니?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서. 그렇구나. 그럼 혹시 괜찮으면 하는 얘긴데 우리 집으로 입양 올래? 네? 하지만 그러면 여러 가지로 폐를 끼치게 되고 무엇보다 저 다리에 장애가 있어서. 그게 마음에 걸렸니? 난 그런 걸 신경 안 쓴단다. 내 딸도 장애인이었으니까. 그래서 널 보고 있으면 딸 생각이 자꾸 나네. 그러셨군요. 그러니 날 위해서 딸이 되어주지 않을래, 사야카? 네,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난 신도 리오 씨의 양녀가 됐다. 그 후 입양 절차를 밟기 위해 변호사가 예전 집으로 갔고 내 이름은 모가와 가문의 호적에서 무사히 지워졌다. 새로 양어머니가 된 신도 리오 씨는 날 친딸처럼 대해주셨고 고등학교에도 보내주셨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후 조금이라도 은혜를 갚기 위해 엄마가 운영하는 회사들 중 한 곳인 왕구회사에 임원으로 입사해 신제품 개발에 전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얘기 다 들었어. 대단하네, 사야카. 네가 기획한 장난감 대박이라고 그러던데? 실은 아동 보호시설에 있었을 때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던 걸 한번 만들어봤어, 엄마. 그래, 그래도 훌륭한 재능이야. 학교 성적도 좋았는데 대학에 안 간 건 좀 아깝다는 생각 안 드니? 대학은 가려고 하면 언제든지 갈 수 있으니까 괜찮아, 엄마. 신도시의 양녀가 되고 나서 행복이란 걸 실감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 행복한 나날이 계속될 거라 생각했을 때 그 사람들이 날 찾아온 것이다. 오랜만이구나, 사야카. 잘 지냈니? 무슨 일이죠? 이제 당신들이랑은 가족도 뭣도 아닌데요? 사야카, 너무 그러지 마렴. 한때 가족이었으니까. 맞아, 누나. 가족이니까 서로 돕는 건 당연하잖아. 잘도 그런 얘기를 하시네요. 절 산에 버리고 갔으면서. 잠깐만, 사야카. 그건 불행한 사고였다고. 그 후 널 찾으러 갔지만 찾질 못해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친자식도 아닌 장애인은 이제 필요 없다고 했던 거 다 들었다고요. 그건 뭐 그러면 안 되니? 민폐만 끼치고 있었으니까 그건 당연한 결과지. 그리고 7년이나 너 같은 장애인 돌봐줬으니까 그 은혜는 갚는 게 사람으로서 도리가 아니니? 그럼 돌봐줬던 은혜 갚으라고, 사약해. 우리 집 빚 정도는 말이야. 그래. 아예 틀린 말은 아니네. 거기서 잠깐 기다려. 그 후 변호사와 상담해 그 사람들한테 지불할 금액을 산출했다. 그로부터 2시간 뒤. 오래 기다리셨네요. 이거 받고 돌아가세요. 봉투? 뭐지? 안에 수표라도 들어있는 건가? 얼른 안에 뭐 들었나 꺼내봐요. 10,000엔짜리가 3장? 어이,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사약해? 그때 날 돌봐준 기간 동안 든 비용에다가 당신들이 나한테 한 짓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뺀 금액인데? 뭐? 웃기고 있네? 이거 갖고 뭐 하라고? 이걸로 빚 못 갚잖아. 그건 저랑은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하여튼 해달라는 대로 해줬으니까 그거 가지고 빨리 돌아가 주세요. 그 후 당연히 예전 가족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따져댔지만 너무 시끄러웠던 나머지
주변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 사람들은 마지못해 돌아갔다. 그리고 이건 조사를 의뢰한 탐정이 해준 얘긴데 타쿠야네 가족은 그 후 빚쟁이들한테 내가 준 3만엔과 전 재산을 뺏겼다고 한다. 그 후 도둑질을 하면서 먹고 살고 있었는데 금방 경찰에 잡혀 타쿠야는 소년원에, 모가와 부부는 감옥 생활을 즐기게 됐다고 한다. 이런 건 어때, 사야카? 이거라면 분명 애들도 좋아할 거야. 한편 나는 그 후로도 착실히 실적을 올리며 장난감 회사 대표 이사직에 취임했다. 그리고 지금 나한테는 후지사토 린토라고 하는 약혼자가 있다. 그도 나처럼 아동보호시설 출신인데 지금은 우리 회사 임원으로 일하고 있다. 그 덕분에 이익의 일부를 아동보호시설에 기부할 수 있게 됐다. 좋은 양엄마와 멋진 약혼자를 만난 것 같다. 힘든 인생이었지만 지금은 매일매일을 정말 알차게 보내고 있다. 그리고 분명 내일은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내 이름은 마모루, 나이는 21살, 도쿄 시내에 있는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는 평범하기 그지없는 대학생이다. 지금부터 내가 초등학교를 다닐 무렵에 겪었던 일에 대해 얘기해볼까 한다. 부모님은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이혼을 했다. 싱글 마더가 된 엄마가 혼자서 나를 키웠다. 엄마, 마모루, 벌써 일어났어? 엄마 어디가? 저기 잠깐 뭐 좀 사러. 그럼 나도 따라갈래. 너는 집에서 얌전히 있어. 싫어, 나도 갈래. 안 돼. 요즘 감기 엄청 유행하는 거 몰라?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집에서 있어. 치, 그럼 엄마 다녀올게. 언제 올 거야? 글쎄, 그래도 꼭 돌아올게. 알았어. 그럼 나 좋아하는 애니 보면서 집에 있을게. 착하지 우리 마모루? 엄마 갔다 올게. 그렇게 말하고 엄마는 밖으로 나갔다. 지금 생각해보면 쇼핑 간다던 사람치고는 들고 나가는 짐이 말도 안 되게 많았고 엄마가 나간 후 집안이 빈 것도 같고 어딘가 쓸쓸한 기분이었다. 아, 배고픈데 엄마 왜 이렇게 안 오지? 엄마는 그날 캄캄한 밤이 되어도 집에 오질 않았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배가 너무 고파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 먹을 거 없나? 더는 못 참겠어. 극도의 공복 상태가 된 나는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며 먹을 것을 찾았지만 먹을 거라고는 냉장고에 있던 얼음뿐이었다. 어쩔 수 없지. 얼음이라도 먹고 힘내야 돼. 엄마는 왜 안 오는 거야? 꼭 온다고 했잖아. 몸이 점점 이상해. 자꾸 눈이 감겨. 머리가 무거워. 며칠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한 나는 점점 의식을 잃어갔고 결국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다. 나 이제 죽는 건가? 나를 구해줄 사람이 온 것은 엄마가 모습을 감추고 3일이 지나서였다. 마모루, 너 여기 있었니? 몸은 괜찮아? 정신 좀 차려봐라. 할아버지, 나 보러 왔어? 엄마는 같이 안 왔어? 엄마는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지금은 할아버지랑 병원에 가자. 그렇게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병원으로 옮겨졌다. 할아버지, 나 왜 병원에 왔어? 밥을 며칠 동안 못 먹어서 영양실조가 돼서 그래. 그럼 나 이제 괜찮나? 점점 의식이 없어져서 지금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혼자서 먹을 것도 없이 용케 버텼다. 응, 엄마가 엄마 올 때까지 집에 있으라고 했어. 엄마 어디 간다고 하면서 나갔는데? 몰라. 근데 꼭 돌아올 거니까 기다리라고 했어. 그러고 나갔단 말이지? 못된 것 같으니라고. 엄마는 언제 와? 네 엄마는? 오늘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만화 하는 날인데 엄마랑 같이 봐야 돼. 마모루, 지금부터 할아버지 얘기 잘 들어. 응? 지금부터 할 얘기는 마모루한테 아주 힘들고 슬픈 얘기인데 마음 단단히 먹고 잘 들어야 돼. 알았지? 뭔데? 엄마는 이제 안 와. 마모루 버리고 혼자 멀리 갔어. 뭐? 엄마한테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는데 그 남자한테 가버린 것 같다. 왜? 미안하다. 이런 일을 겪게 해서. 마모루,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그럼 엄마는 이제 안 와? 엄마는 내가 귀찮아서 그런 거야?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데? 그건 걱정하지 마. 할아버지가 있잖아. 이제 마모루랑 할아버지랑 같이 살자. 할아버지, 우리 마모루가 어른이 될 때까지, 지금 이 아픈 기억이 다 아물 때까지 할아버지가 오래오래 살면서 옆에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응? 할아버지,
그날부터 나는 할아버지 손에 자라게 됐다. 1년 전 할머니가 병으로 갑자기 돌아가시고 할아버지도 혼자서 많이 외로워하셨기 때문에 나와 할아버지는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다. 할아버지는 내가 중학생,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물심양면으로 보살펴 주셨다. 고3이 되어 내가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을 때 마모루, 왜요, 할아버지? 너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생각해봤니? 네,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니?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 기특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의대에 가려면 학비가 만만치 않아서 일단은 일을 좀 해서 돈을 모으려고요. 일을 하고 나중에 학교에 가겠다는 거니? 그럴 시간이 어디 있겠냐? 그렇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최선이니까. 내 생각엔 네가 일을 먼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응? 그게 무슨 말이야? 자, 이거 받아라. 할아버지, 이렇게 큰 돈을 어디서... 언젠가 너한테 꼭 필요한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모아뒀던 거야.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이 은혜는 꼭 갚을게요. 은혜를 갚긴 이 녀석아. 네가 이렇게 잘 자라준 걸로 이미 다 갚은 거나 다름없어. 꼭 좋은 의사가 돼서 할아버지 기쁘게 해드릴게요. 그래,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마. 와참, 내 정신 좀 봐라. 너한테 꼭 해둬야 할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인데? 앞으로 말이다. 네가 아주 곤란한 일이 틀림없이 생길 거야. 만약 그런 때가 오면 저 서랍을 열어봐라. 서랍이요? 그 안에 너를 도와줄 수 있는 게 들어있어. 그게 뭔데? 궁금해서 어떻게 참으라고. 궁금해도 절대 함부로 열어보면 안 된다. 알았지? 에이, 잠깐만 열어보고 닫으면 안 돼? 안 돼! 아주 살짝만. 금방 보고 바로 닫을게. 이놈아, 그렇게 참을성이 없어서 어떻게 의사가 되려고 그래? 그런 말 듣고 안 궁금할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할아버지가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말 들어야지. 힘든 일이 생기면 그때 열어볼게요. 옳지, 그래야지. 배고프지? 슬슬 저녁이나 먹자. 그런 얘기를 하고 난 몇 달 후 할아버지의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었다. 할아버지! 마모루, 미안하다. 갑자기 뭐가 미안해? 몸은 괜찮은 거야? 걱정 마라. 이 정도로 무너지다니 어림도 없다. 그 말 책임져야 돼? 어? 힘내. 네가 의사가 될 때까지 내가 건강하게 있으면 더 바랄 게 없겠는데. 할아버지, 저기 손자분 되시나요? 네, 그런데요. 저 잠시 나가서 저랑 얘기 좀 하실 수 있을까요? 네. 할아버님 상태가 암이 진행이 많이 됐어요. 네? 좀 더 빨리 병원에 오셨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수술은요? 그것도 좀... 한 6개월 정도 전부터 극심한 통증을 느꼈을 겁니다. 제 앞에서는 항상 건강한 모습이셔서 전 전혀 몰랐어요. 아마 병세를 숨기시려고 했던 거겠죠. 손자한테는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할아버지, 현재 상태로는 하루도 더 버티기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옆에 있으면서 할아버지 이렇게 아픈 것도 모르고 미안. 이게 왜 네 잘못이야? 다 내가 정한 일이야. 그것보다 마무로 너 초등학교 때 힘든 일 겪게 해서 미안했다. 그걸 왜 할아버지가... 그건 엄마가 잘못한 거지. 어려서 있었던 아픈 기억이 다 날아가 버릴 만큼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응? 할아버지! 그 말을 남기고 할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할아버지가 암을 숨기고 있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다. 바로 옆에서 할아버지의 병을 눈치채지 못한 내 자신이 한없이 원망스러웠다. 임종 후 장례식 준비며 여러 가지 일로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갔다. 먼 친척분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집까지 다녀갔다. 마모루, 네가 고생이 많았다. 네, 전 아직 실감이 잘 안 나요. 무슨 일 있으면 우리한테라도 바로 연락해. 알았지? 네, 고맙습니다. 또 누구지? 어머나, 마모루 오랜만이다. 당신 설마... 넌 낳아준 엄마한테 당신이 뭐니 당신이? 초등학교 이후로 처음 보는 거지? 내 앞에 나타난 불청객은 가초등학교에 올라간 나를 두고 집을 나갔던 사람. 그렇게 10년 만에 엄마라는 사람과 다시 만났다.
품위 없는 차림으로 자기 아버지의 상갓집에 나타난 모습은 보는 사람을 힘들게 하기에 충분했다. 무슨 일이야? 자기가 버린 자식 앞에 무슨 염치로 나타났냐고? 어머, 무서워라. 너무 차갑게 구는 거 아니니? 나도 소중한 아버지를 잃고 슬퍼하고 있거든. 소중해? 슬퍼? 그동안 얼굴 한번 안 내밀었던 사람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야 먹고 사는 게 바빠서 그랬던 거고 나도 속이 탔지. 그러셨어요? 나도 지금 너무 바쁘니까 얼른 돌아가주면 고맙겠는데? 알았어. 근데 오늘 온 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거든. 이유라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유산 문제를 정리해야 하지 않겠어? 뭐? 아버지 유산 다 어디 있니? 죽기 전까지 일했던 사람인데 남겨둔 돈도 꽤 있을 거 아니야. 지금 뭐라고 그랬어? 당신이 그걸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마모루, 잘 들어. 나는 아버지 친딸이야. 엄마도 이미 돌아가셨고 유산 1순위는 친딸인 바로 나라고. 고등학생이니까 그 정도 상식은 있을 줄 알았는데. 말도 안 돼. 당신 같은 사람이 뭔데 할아버지 유산을 차지하겠다는 거야? 안타깝게 됐네. 유언장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뭐가 좀 달라졌을 텐데. 어쩌겠어. 앞으로 혼자서 열심히 잘해봐. 유언장이라도 있었으면. 그때였다. 할아버지가 예전에 나한테 당부해뒀던 말이 불현듯 떠올랐다. 앞으로 말이다. 네가 아주 곤란한 일이 틀림없이 생길 거야. 만약 그런 때가 오면 저 서랍을 열어봐라. 지금이 그때야. 저기 잠깐 기다려. 뭐야? 뭐 더 할 말 있어? 유언장이라고 했지? 이 서랍 안에 있어. 뭐? 그럴 리가. 너 거짓말이지? 서랍 안에는 정말로 유언장이 들어있었다. 유언장에는 유산의 상속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나와 작은 할아버지, 고모 할머니에게 상속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여기에 마지막 문장을 잘 읽어봐. 끝으로 딸인 유미에게는 재산 상속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여기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어. 할아버지는 당신이 유산을 노리고 뻔뻔하게 나타날 거란 걸 미리 다 짐작하고 있었던 거야. 마모루, 너는 아직 학생이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너 클 때까지는 돈 관리를 대신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뭐라고? 적은 돈도 아니고 이렇게 큰 돈을 어린 학생이 갖고 있으면 위험하잖아. 당신 말이야 진짜 추하거든? 나하고 할아버지가 지금까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알기나 해? 당신이 날 버리고 간 거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어.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할까? 그건... 그게 무서우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그렇게 엄마라는 사람은 도망치듯 다시 집을 나갔다. 그 후 나는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 덕분에 무사히 의과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의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학업에 전념하고 있다. 한편 그 사람은 불륜 상대였던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고 그 빚을 대신 떠안게 되는 바람에 낮이고 밤이고 가리지 않고 쉴 틈 없이 일을 하면서 빚을 갚아야 하는 궁지에 몰려있다고 한다. 가끔씩 나한테 사정을 호소하는 라인이 올 때가 있는데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나하고는 이제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니까. 할아버지, 그곳에서 보고 계시죠? 저 꼭 좋은 의사가 될 거예요. 지켜봐 주세요. 아무 걱정 말고 이제 편히 쉬세요. 내 이름은 사뇨 토모요. 아버지 케니치와 어머니 기요코 사이에서 혼의 자식으로 태어났다. 토모요, 엄마 일 갔다 올 테니까 집 잘 보고 있어. 응, 알았어. 엄마 잘 갔다 와. 결코 넉넉한 가정 형편은 아니었지만 힘든 환경 속에서도 나와 엄마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었다. 토모요, 오래간만이구나. 그동안 잘 있었어? 아빠 보고 싶었어. 그랬구나. 아빠가 미안해. 아빠 보고 싶어 하는데 자주 못 와줘서 외롭게 해서. 케니치, 나도 보고 싶었어. 오늘은 계속 있다가 갈 수 있어? 하루 정도는 괜찮아. 힘든 생활 속에서 나와 엄마는 아빠가 가끔 우리를 보러 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그 기다림이 살아가는 힘이기도 했다. 하지만 아빠가 불륜이나 마찬가지인 우리 모녀에게 쥐어주는 돈은 10만 엔 정도. 어른과 아이 두 사람이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었다. 그래서 엄마는 나를 키우기 위해 쉬는 날도 없이 일을 해야 했다. 엄마가 집에 없는 동안 나는 항상 혼자였고 외롭고 고독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하지만 나에게는 외로움과 고독을 잊게 해주는 것이 있었다. 토모요, 왜 그렇게 힘이 없어? 너 무슨 일 있었어? 아니야, 괜찮아. 그냥 생각할 게 있어서 그래. 그렇구나.
참, 주말에 너네 아빠 오셨었어? 2달간 만이라고 그랬잖아. 아빠랑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기분이 어땠어? 글쎄, 좋았냐 나빴냐 그렇게 물으면 좋았다 이긴 한데 항상 왔다 싶으면 허둥지둥 또 금방 가버리니까 솔직히 이젠 얼굴을 봐도 점점 별 느낌이 없어지는 것 같아. 그럼 너는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는 느낌이 없다는 뜻이야? 근데 그런 마음이 없다면 아예 보러 오지도 않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긴 한데 집에 아빠가 없는 게 이제 너무 당연한 일처럼 느껴지니까 요즘은 엄마도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이고. 그렇구나. 너네 집도 여러 가지가 복잡하겠다. 혹시 내가 널 도울 일이 있으면 난 언제든지 환영이니까 나한테 꼭 말해. 알았지? 고마워 쇼우코. 매일매일이 고독과 싸우는 일상이었지만 그런 나에게 쇼우코는 큰 힘이 되는 존재였다. 하지만 겨우겨우 버티고 있던 우리 모녀에게 그런 일상을 끝내야 하는 일이 생겨났다. 그건 결코 좋은 의미의 끝은 아니었고 나쁜 의미의 끝을 의미했다. 아니야, 엄마 아니야. 빨리 일어나. 눈 좀 떠봐. 엄마는 스트레스와 과로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장례식은 엄마가 생전에 들어두었던 보험금으로 해결이 됐지만 나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남아있었다. 엄마는 고아원에서 자랐기 때문에 기댈 수 있는 친척은 하나도 없었고 아직 미성년자였던 나는 유일한 혈육인 아빠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아빠는 같이 살게 됐다며 좋아했지만 아빠의 다른 가족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예, 터모요. 내가 너 여기 깨끗하게 청소하라고 했지? 네, 시키는 대로 깨끗이 청소했는데요. 그럼 이건 뭐니?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이게 어떡해. 아까는 이런 쓰레기 없었는데요. 이거 미안하게 됐네. 그건 내가 아까 쓰레기통 엎어서 쏟아진 거야.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뭐해, 쓰레기 봤으면 치워야지. 그게 네가 이 집에서 할 일이 아닌가? 밥값은 해야지 토모여. 빨리 안 치우고 뭐해? 사이키 말 못 들었어? 저기 이건 제가 어지른 게 아닌데요. 너 말이야, 어디서 근본도 없는 게 입은 살아가지고 어디서 말대답이야 말대답이? 먹여주고 채워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어디서 대들어? 시키는 대로 못해? 네, 알겠어요. 제가 치울게요. 새엄마와 이복 오빠는 아빠가 집에 없을 때면 나를 구박하고 괴롭혔다. 그건 고독과는 성질이 다른 한없이 괴롭고 견디기 힘든 것이었다. 토모요, 여기서 생활하는 건 좀 익숙해졌니? 네, 조금요. 토모요가 집안일도 잘 거들고 싹싹하게 잘해요. 숨쉬는 게 고문이나 다름없었던 곳에서 더는 살고 싶지 않았던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 집에서 나왔다. 오늘 끼니는 숙주나물과 식빵 가장자리를 넣은 미소시루 한 그릇. 사는 일은 고달팠지만 그 집에서 겪었던 고통에 비하면 얼마든지 견딜 수 있었다. 그렇게 혼자만의 생활이 시작됐지만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저임금 일자리밖에는 마땅한 일이 없었다. 식비도 걱정해야 할 만큼 어려운 날이 계속되었다. 그런 와중에도 잊지 않고 나를 찾아와주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아빠 케니치, 그리고 나의 절친 쇼우코. 토모요, 미안하다. 아빠가 아무것도 못해줘서 새엄마하고 사이키가 밖에서 낳아온 너를 가족으로 받아주지 못했었나 보구나. 힘들기만 해서 정말 미안하다.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 그 사람들한테 나는 그냥 남이잖아. 남보다 더 못할 수도 있고. 그니까 아빠도 너무 자책하지 마. 아빠는 올 때마다 이것저것 사들고 와서는 많지는 않지만 생활비를 쥐어주고 가면서 그때마다 미안하다는 말을 빼놓지 않았다. 나는 그런 아빠를 원망하고 싶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빠는 나와 엄마를 사랑해 주었으니까. 그 마음에 거짓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빠도 이혼을 생각한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대릴 사위로 들어간 거나 다름없던 아빠의 생각 따위는 애초부터 씨알도 먹히지 않았다. 결국 무의미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우리 모녀도 외면하지 못한 채 여기까지 온 것이다. 그래서 나는 불쌍한 아빠를 원망하고 싶지 않았다. 그저 만나야 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타이밍이 엇갈렸다고 여겼을 뿐이다. 아빠가 우리 엄마 기미코와 먼저 만나서 결혼을 했더라면 우리도 평범한 행복을 누리는 가족이었을지도 모른다. 설사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 세 사람이 서로를 아끼고 의지하고 살았다면 우리는 행복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이런 나의 꿈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 엄마는 이미 세상에 없으니까.
그 무렵 나는 쇼우코와 같은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었다. 여기서 일하게 된 것은 쇼우코와 같은 곳에서 일하고 싶다는 이유가 컸지만 그거 말고도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었다. 그건 점심밥을 공짜로 먹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한 끼분의 식사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건 끼니 걱정을 해야 하는 내 입장에서는 구세주를 만난 것과 다름이 없었다. 그래도 역시 나에게 있어 밥보다 더 소중했던 건 절친인 쇼우코가 옆에 있다는 거였다. 쇼우코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절망뿐인 나의 인생에 살아가는 큰 힘이 되었다. 토모요, 내일 쉬는 날이니까 우리 집에서 와서 자고 갈래? 그래도 돼? 갈게. 나 너네 집 가는 거 진짜 오래간만인 것 같아. 그치?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처음이지? 전에 왔을 때만 해도 너네 엄마 살아계셨는데. 그랬었지. 그땐 너도 우리 집에 와서 가끔 자고 간 적도 있는데. 이상하게 되게 옛날 일같이 느껴진다. 너랑 너네 엄마랑 같은 방에서 자면서 얘기도 많이 하고 좋았었는데 내가 엄마가 없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는데 너네 집에 가면 너네 엄마가 꼭 내 엄마같이 편하고 좋았어. 우리는 잠시 지난 추억에 잠겼다. 퇴근을 한 후 쇼우코한테 가기 전에 갈아입을 옷을 챙기러 집에 먼저 들렀다가 쇼우코 집으로 향했다. 나왔어. 너 왜 이렇게 늦었어? 미안, 나오면서 앨범 찾다가. 앨범? 무슨 앨범 가지고 왔는데? 초딩 때부터 찍은 사진. 엄마가 나한테 남겨준 건 사진밖에 없어서. 그래, 같이 보자. 그러려고 들고 온 거야. 이 사진 기억난다. 이거 내가 너네 집에 처음 갔을 때 아니야? 맞아, 그럴 거야. 이건 우리 엄마가 너랑 나랑 데리고 같이 공원에 갔을 때 찍은 사진. 그랬던 것 같아. 그때 니네 엄마가 쉬는 날이어서 우리 둘 데리고 같이 공원에서 놀아줬잖아. 내가 엄마가 없다는 거 아시고 일부러 나도 불러서. 그리고 이게 엄마 아빠 나 셋이서 처음으로 찍은 가족 사진이야. 그랬구나. 나도 이때 처음으로 니네 아빠 본 것 같아. 아마 그랬을 거야. 나도 그때 아빠한테 내가 처음으로 사귄 친구라고 너 소개했었는데 너 기억나? 응, 기억나. 그게 벌써 10년도 전이다. 시간 참 빨라. 그러게. 그땐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가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 아니야. 네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면 좋은 날이 올 거야. 분명히. 그러니까 힘내. 응? 돌아가신 엄마도 널 응원하고 계실 거야. 고마워. 너밖에 없다. 어렸을 때의 기억을 함께 소환하면서 때로는 같이 눈물도 흘렸다. 그리운 나날이지만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다. 엄마와 함께였던 시간도 아빠와 함께 살았던 그 짧았던 시간도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지난 날인 것이다. 절망으로 가득 찬 나의 인생에 쇼우코는 유일하게 내 손을 잡고 이렇게 용기를 불러일으켜 주었다. 우리 둘 다 행복해지자 라고. 그 한마디는 나에게 있어서 유일한 격려였고 하나뿐인 내 삶의 희망의 언어이기도 했다. 웬 편지? 누구한테 온 거지? 그리고 얼마 후 내 앞으로 한 통의 편지가 날아왔다. 봉투에는 보낸 사람 이름으로 아빠 이름이 적혀 있었다. 아빠가 굳이 편지를 보냈다는 것이 의아했지만 일단 편지를 손에 들었다. 아빠가 웬 편지를 다 보냈지? 왜 갑자기 편지를 보낸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갔다. 아빠는 지금까지 한 번도 뭘 보내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상하기만 했다. 봉투를 열자 그 안에는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다. 나는 곧바로 편지를 읽었다. 이게 뭐야? 아빠가 지금 입원해 있다는 거야? 갑자기 무슨 일이지? 편지를 읽은 나는 너무 놀랐고 덜컥 겁도 나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패닉 상태에 빠진 채로 우선 쇼우코에게 전화를 걸었다. 쇼우코, 나 어떡해? 토모요, 너 무슨 일이야? 아빠가 큰일 났어. 아빠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런데 그게... 너네 아빠 입원하셨대? 너 일단 진정 좀 해봐. 내가 지금 너네 집으로 갈게. 응? 그리고 한 30분쯤 지났을까? 쇼우코가 숨을 헐떡거리면서 한 걸음에 우리 집까지 달려와줬다. 너 괜찮아? 미안해, 쇼우코. 아니야, 난 괜찮아. 지금 아빠는 어떤 상태인데? 잘은 모르겠고 당분간 입원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나 보러 못 온다고. 그랬구나. 근데 당분간 입원해야 하는 거면 어디가 많이 아픈 건 아닐까? 그렇지, 그런 것 같지. 쇼우코, 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가는 게 좋을까? 잠깐. 일단 진정부터 하자. 병원에 가서 아빠도 만나고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되는 건 맞는데 오늘은 무리야.
오늘은 왜 안 되는데? 진정하고 지금 몇 시인지 시계 좀 봐봐. 시간? 지금 저녁 8시. 아, 그렇지. 이제 좀 진정이 돼? 이 시간이면 면회 시간도 끝났을 거고 가더라도 내일 다시 시간 맞춰서 가야지. 네 말이 맞다. 내일 일 끝나고 나하고 같이 병문안 가자. 우리 둘 다 내일 오전 근무라 오후엔 시간 있잖아. 그럴게. 고마워. 그리고 다음날 우리 둘은 일이 끝나자마자 곧장 병원으로 향했다. 아빠, 어떻게 된 거야? 아버님, 괜찮으세요? 토모요, 쇼코, 여기까지 오게 해서 미안하다. 고맙다. 조금 다친 거야. 별거 아니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 어쩌다 이렇게 많이 다쳤는데. 그게 요새 좀 피로가 쌓였었는지 내 딴은 아직 괜찮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는지 잠깐 딴 생각했는데 발을 헛디뎠지 뭐냐. 그랬는데 팔다리가 다 골절됐어. 나이 탓이지 뭐. 그랬구나. 그럼 무슨 큰 병 있거나 그런 건 아닌 거지? 아니야 그런 거. 근데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재활치료를 해야 돼서 완치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그래도 큰 병 아닌 게 어디야. 아빠까지 어떻게 되는 줄 알고 솔직히 나 너무 무서웠어. 그런 생각까지 했어? 아유 미안하다. 걱정 끼쳐서. 그래도 병문안 와줘서 아빤 너무 고맙고 좋다. 사실 너한테 꼭 해두고 싶은 얘기도 있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어. 무슨 얘긴데? 아주 중요한 얘기야. 어쩌면 아빠가 너하고 같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정말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아빠가 그러게 그냥 두지 않을 텐데? 무슨 생각이라도 있어? 그래, 순순히 그러라고 하진 않겠지. 그런데 내 생각대로 잘 되면 그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려줘. 응? 잘 모르겠지만 아빠랑 같이 살 수 있다는데 못 기다릴 이유가 없지. 그렇게 병문안을 마친 우리는 병실을 나왔다. 그래도 니네 아빠 상태가 생각보다는 심각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많이 다치긴 했어도 후유증 같은 게 남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좀 안심이다. 나도 이제야 좀 안심이 돼. 다행이야. 쇼코, 같이 와줘서 너무 고마워. 무슨 인사를 하고 그래. 절친끼리 걱정해주는 건 당연한 거지. 큰 걱정을 덜고 나니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병원을 나서려는데, 야, 너 토모야 아니냐? 오래간만에 오빠라 봤으면 인사를 해야 할 거 아니야. 너 원래 그렇게 버릇이 없냐? 사이키 오빠, 오랜만이야. 너 오랜만이다. 네가 여기 뭐하러 왔니? 아빠가 입원했다고 해서 병문안 왔어요. 어떻게 냄새를 맡고 왔는지는 모르겠다만 네 아빠는 우리가 알아서 잘 돌볼 거니까 넌 앞으로 여기 올 필요 없다. 네? 그럴 수는 없죠. 아, 넌 돌려 말하면 못 알아듣는 애구나. 아니 머리가 둔한 거니? 그럼 확실하게 얘기해 줄 테니까 잘 들어. 첩이 낳은 자식이 진짜 딸처럼 굴지 말라 이거야 내 말은. 꼬락서니는 어디서 그짓골을 해서는 너 같은 애하고 남들 눈에 우리가 가족으로 보이는 것도 불쾌하고 기분 나빠. 무슨 그런... 저기요,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자기 입장만 내세우세요? 자기 아빠 보러 오는데 당신들이 뭔데 오래마라 하냐고요. 넌 또 뭐니? 꼴 같지 않으니까 닥치고 있어. 난 분명히 다신 여기 얼씬거리지 말라고 경고했으니까 알아서 처신해. 말이면 다 말인 줄 아세요? 쇼코, 됐어. 그만 가자. 야, 어떻게 그냥 가? 우리는 병원에서 나와 근처 공원 벤치에 잠시 앉아서 쉬었다. 아무리 못된 괴물하지만 그 아줌마 진짜 웃기지도 않는다. 인간 실격이야 진짜. 너 집에서 내쫓은 거로는 성에 안 찬다는 거니 뭐니? 딸이 아빠 병문안도 못 오게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근데 너는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너도 하고 싶은 말 많을 거 아니야. 왜 안 하는 건데? 나도 억울하고 분하고 할 말 많지. 근데 내가 그 사람들하고 싸워봤자 결국 힘들어지는 건 아빠인데 어떻게 그래. 그리고 아빠가 병원에서 나한테 그랬잖아. 너하고 같이 살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고 했던 거? 하긴 그냥 한번 해보는 말은 아닌 것 같긴 했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빠가 아까 한 말을 믿고 기다려보려고. 외로워도 슬퍼도 참고 또 참아볼까 하고. 그래, 알았어. 네가 그렇다면 나도 너를 믿고 응원해줄게. 팍팍. 나는 아빠가 한 말을 믿고 기다려보기로 했다. 그리고 며칠 후 내가 일하는 곳으로 어떤 남자분이 찾아왔다. 혹시 사뇨 토모요 씨인가요? 네, 그런데요. 누구세요? 나는 시조우 다이스케라고 해요.
아버지 친구예요. 오늘 근무 끝나고 나하고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일을 마친 후 시조우 아저씨의 얘기를 듣기 위해 가까운 패밀리 레스토랑에 갔다. 피곤할 텐데 시간 내줘서 고맙다. 실은 네 아빠가 나한테 너에 대해서 부탁한 게 있어서. 아빠가 무슨 부탁을 하셨는데요? 처음 보는 아빠 친구라는 분한테 아빠는 대체 무슨 부탁을 한 것일까?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시조우 아저씨는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자세히 얘기를 해주셨다. 우선 아빠와 엄마 얘기부터. 원래 두 사람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사이였다. 그런데 아빠한테 반한 쿄조우 마미가 자기 집안의 재산을 이용해서 아빠가 경영하던 회사에 주식을 모두 사들여 대주주가 된 후 아빠의 경영실권을 빼앗았다. 더 나아가서 코조우 마미는 사원을 모두 강제 해고하겠다고 협박했다. 강제 해고 철회를 해주는 대신 엄마와 헤어지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고 아빠로 하여금 코조우 마미와의 결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궁지에 몰릴 대로 몰린 아빠는 그 조건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아빠는 억울하고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동안 물밑에서 절친인 시조우 아저씨와 함께 힘을 합쳐 공동투자 회사를 키우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드디어 그 결실이 맺어지기 시작했다고 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정말 면목이 없다. 그런데 이제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 이제 너도 기죽지 않고 살 수 있어. 아저씨는 나를 아저씨 집으로 안내했다. 아저씨 말에 의하면 아저씨와 아빠는 쿄조우 주식회사의 주식을 사들이는데 성공했는데 주식 매입이 실현된 건 최근이고 근래 들어 쿄조우 기업의 매출이 하락하면서 원하는 만큼의 주식을 사들일 수 있었다고 한다. 그 결과 코조우 마미와 코조우 사이키는 경영자로서의 입지를 박탈당했다. 두 사람은 평소 돈 씀씀이가 해팠던 탓에 카드값을 메꾸기 위해 가지고 있는 물건들까지 모조리 내다 팔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아빠는 이어서 이혼을 요구했고 예전처럼 아빠의 약점을 쥐고 흔들 수 없게 된 쿄조우 마미는 얼마 되지 않는 위자료를 받고 나서 울면서 이혼 서류에 사인을 했다. 재산, 사회적 지위, 자존심 등을 한순간에 잃게 된 쿄조우 마미와 사이키는 현재 다 쓰러져가는 낡은 집에서 사람들 눈을 피해 죽은 듯이 살고 있다고 한다. 반대로 나는 아빠와 함께 시조우 아저씨 집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지내고 있다. 시조우 아저씨 집은 아빠와 공동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집은 말하자면 아빠의 집이기도 한 것이다. 토모요, 나왔어. 유스케 씨, 료우마 씨, 안녕하세요. 어서와 쇼코. 쇼코 왔어? 저랑 집합했는데 뭐 쇼핑이라도 갈까? 그럴까? 토모요, 가자. 그리고 우리들의 관계도 좋은 의미의 변화가 생겼다. 지금 나는 시조우 아저씨의 장남인 유스케와 결혼을 전제로 진지한 만남을 갖고 있고 쇼우코는 동생인 료우마와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이대로 간다면 나하고 쇼우코는 절친해서 가족이 될지도 모르겠다. 둘도 없이 소중했던 친구와 가족이 된다면 얼마나 든든할까? 그동안 힘든 일이 너무 많았지만 지금 나는 너무 행복하다. 그러니까 이젠 내 걱정하지 말고 행복한 모습 지켜봐줘, 엄마. 여러분, 위기관리 교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교실은 일상 속에 잠재되어 있는 트러블이나 고민들을 수강생 여러분들께 직접 듣고 저희 강사들이 그런 안건에 대해 어떤 식으로 위기관리를 하면 좋을지 그 요령을 전수하는 곳입니다. 저희들의 어드바이스를 잘 듣고 실전에서 본인에게 어떠한 위기가 닥치더라도 현명하게 위기관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곳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이! 그러면 오늘 고민 상담자는 아야씨가 되겠네요. 네, 아야씨는 요리교실 멤버 중에 돈 자랑을 너무 하는 사람이 있어서 고민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해결됐나요? 물론입니다. 아주 깔끔하게 해결됐습니다. 역시 위기관리 프로다우시네요. 자, 우선 일주일 전에 찍었던 영상을 먼저 같이 보시죠. 그럼 첫 번째로 고민을 얘기하실 분 어디 계신가요? 실은 그게 저예요. 강사가 직접 상담을 받겠다고요? 네, 아니, 네라니. 우리는 수강생분들의 고민을 듣고 상담하는 게 역할인데. 아야 선생님의 고민도 듣고 싶어요. 거지라, 너 오늘 활기가 넘친다. 네, 저 오늘 컨디션 최고이지 말입니다. 최고이지 말입니다. 드라마 패러디는 개그맨들이나 하는 거고. 패러디는 개그맨이 아니어도 하지 말입니다. 나도 그냥 그렇다고 예를 들은 거야. For example. 포크하고 애구?
자, 거기 싸우지들 말고 카오리, 멘트를 날릴 때는 되도록 부드럽게 할 것. 그것도 위기관리 능력 중에 하나니까. 아, 네, 알겠어요. 받아치는 멘트는 개그의 기본인 거 알지? 거봐, 너 개그맨 맞네. 그러면 오늘은 아야 강사의 고민을 들어보기로 하고 어떤 트러블인지 한번 얘기해보세요. 제가 최근에 요리 교실에 다니고 있는데요. 저는 반년 전에 결혼해서 아직 신혼이거든요. 어느 날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요리를 만들었는데 남편이 제 요리를 한 입 먹더니 이러는 거예요. 아무 맛이 없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요리를 못하는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맛없는 요리를 더 이상 사랑하는 남편에게 먹일 수 없다. 먹는 일이 고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유로 요리교실에 다니기로 강하게 마음먹은 거였는데요. 요리교실이 의외로 긴장되네. 다들 돈 있고 교양 있어 보이는 사람들 뿐이고. 저 오늘 처음 오셨나봐요? 네, 오늘부터 수강하게 됐어요. 아야라고 합니다. 그쪽이었군요. 네? 저는 마리나라고 해요. 저도 같은 수강생이에요. 마리나 씨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근데 우리 요리교실 수강비가 꽤 비싼 편인데 그건 괜찮으시겠어요? 네, 남편이 큰맘 먹고 허락해줬어요. 돈은 분수에 맞게 써야지.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 네, 가끔 보면 자기 분수도 모르고 나대다가 폭망하는 사람이 있어서 금수저 옆에 있으면 자기 신분도 올라가는 줄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접근 한번 해보겠다고. 자기 분수도 모르고 한마디로 낄끼빠빠가 안 되는 인간들이 있거든.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부유층이세요? 참, 기가 막혀서. 난 타워맨션 40층에 살아. 무슨 말인지 알지? 40층이요? 아야 씨는 어디 연립주택이나 뭐 그런데? 아니요, 저는 타워맨션 30층에 살아요. 어머나, 보기보다 높은 데서 사네. 그야 다 남편 덕이지 제 능력은 아니니까 남한테 내세울 일도 아니죠. 30층이면 0이 하나 빠지긴 하는데. 그렇게 달라요? 어쨌든 요리 배우러 왔으니까 열심히 배우면 되죠 뭐. 마리나 씨는 요리 교실에서 중심 인물이었고 다른 멤버들도 모두 마리나 씨 기분을 맞춰줘가면서 요리 수업을 듣는 이상한 분위기였다. 마리나 씨는 겉보기에도 셀럽답게 블링블링하고 화려했다. 고가로 보이는 반지며 목걸이가 그녀의 신분을 말해주는 것 같았다. 그런 마리나 씨한테 약간 기가 눌리는 듯한 기분을 느끼며 첫 수업을 마쳤다. 이것이 바로 요리교실 트러블의 시작이었습니다. 위기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네요. 지금 상황은 리스크밖에 보이지 않아요. 정말요? 여러분, 어떤 부분이 리스크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근데 아야 강사님 결혼하셨어요? 네, 얼마 전에요. 지금 그게 리스크하고 무슨 상관이야? 결혼을 했다는 것부터가 리스크죠. 네? 왜 그런데요? 그런 엉터리 지적이 어디 있어? 꼭 틀린 지적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우선 아야 씨는 남편분 소개를 먼저 했어야죠. 네. 추측컨대 아야 씨의 남편분도 상당한 하이스펙의 소유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타워맨션 30층이 아무나 살 수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먼저 남편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상대가 멋대로 아야 씨 숟가락 색깔을 정하고 선입견을 갖기 전에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남편을 먼저 내세웠다가 마리나 씨 남편이 훨씬 더 고급진 스펙이면 어떡하고요. 살짝 부풀리는 방법이 있잖아요. 선의의 거짓말? 뭐라고요?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서 거기에 맞게 방어하는 거죠. 다 떠나서 기본적으로 아야씨, 네? 처음부터 자신감 없어 보이게 행동하니까 그쪽에게 덜컥 허점을 잡히게 된 거라고요. 처음부터 당당하게 가슴 쫙 펴고 눈에 힘 팍 주고 있었으면 그렇게까지 밟히지는 않았을 거다, 이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어요? 자신 없는 태도로 남하고 대화를 나누는 건 리스크입니다. 위기관리 포인트입니다. 네! 한 수 배웠습니다. 말만 하지 말고 메모를 해, 메모를. 뭐래니? 나는 메모 같은 거 안 해도 다 인풋 되거든? 천재니까. 심각하네.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조기 치매니? 근데 방금 지적하신 대로 집 얘기를 하면서부터 점점 꼬투리를 잡고 늘어지더라고요. 요리교실의 수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비는 시간은 마리나 씨의 원맨 토크쇼나 다름없었다. 마리나 씨 주변을 다른 사람들이 에워싸는 듯이 서서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남편이 있잖아. 우리 강지 밥으로 몇십만 원이나 하는 걸 사가지고 왔지 뭐야. 어쩔 땐 돈을 너무 생각 없이 써서 걱정이라니까.
그렇게 비싼 도구 푸드를 파는 데가 있어? 아야씨도 이리 가까이 와요. 네? 네. 아야씨, 오늘 의상 콘셉트가 난해한데 뭘 입은 거예요? 이 옷은요, 구제 옷가게에서 너무 예뻐서 산 건데. 맙소사, 구제, 뭐 헌옷? 오 마이 갓! 제 말이 뭐가 웃긴가요? 낡아 빠진 옷을 다른 말로 헌옷이라고 하죠. 누가 실컷 입다가 필요 없다고 내놓은 옷을 가져다 입는다는 게 저로서는 상상이 좀 안 돼서 웃었어요. 낡아 빠진 옷이면 그냥 낡은 옷이지. 구제 옷은 고가의 옷도 의외로 많아요. 또 자기 취향에 맞는 옷을 열심히 찾다 보면 재미도 있고. 내 옷들은 어떤지 궁금한가 본데 오늘 내가 맨 앞치마는 영국 왕실에서도 사용하는 거야. 대화 불가. 내 얘기는 아예 귓구멍을 지나가지도 않네. 그 옷 너무 예쁘네요. 네? 고맙습니다. 마리나 씨는 자기 자랑에 조금 도치된 타입 같네요. 중증인 것 같은데요? 우리 코드가 좀 맞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아야씨, 내 얘기 듣는 거야? 네. 내가 마리나 씨에게 완전 눌려있을 때 먼저 말을 걸어준 사람은 미호라는 또래 여성이었다. 나하고 나이도 비슷했고 그날부터 우리는 급속하게 친해졌다. 둘이서 따로 차도 마시고 얘기도 즐거웠다. 어머, 아이도 있었어? 초등학교 3학년 남자인데 날마다 밖에서 친구들하고 뒹굴고 노니까 빨래가 얼마나 많은지 빨아도 끝이 없어. 그래도 부럽다, 아기. 아야씨 애는 아직? 우린 아직. 남편이 지금 한창 바쁜 때니까 애는 좀 나중에 갖자고 해서. 그럴 수 있지. 결혼했다고 아이를 급하게 가질 필요도 없고. 그런데 마리나 씨 말인데. 마리나 씨가 뭐? 마리나 씨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애가 자기밖에 모르고 얼마나 고집쟁이인지. 어린애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깽판을 치는 경향이 있어. 마리나 심은 곳에 마리나 났네. 우리 애도 걔한테 당하고 울면서 집에 온 적이 있거든. 애들도 참 힘들겠다. 황당한 건 선생님들도 마리나 씨 아들한테는 한마디도 못한다는 거야. 왜 그런데? 그게 마리나 씨가 PTA 회장을 맡고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뒷감당이 부담스러운지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 같아. 어딜 가도 여왕마마가 따로 없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도 누가 들을까봐 겁난다. 농담이야, 농담. 근데 엄마들끼리 한 얘기를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몰래 일러 바치는 사람도 있다니까 조심하는 게 좋아. 세상에. 아야 씨도 만약에 아이 생기면 마리나 씨는 조심하는 게 좋아. 응? 그 후로도 요리 교실은 계속 다녔다. 어쨌든 마리나 씨 기분을 일부러 건드리지 않는 한 별일이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요리 교실 자체를 다니는 건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리나 씨가 갑자기 차를 마시자고 해서 이걸 거절했다가 나중에 무슨 돌에 맞을까 싶어서 일단 나가보기로 했다. 아야 씨는 오늘이 처음이지? 티타임에 초대된 게? 네, 처음이에요. 이렇게 비싼 카페에서 보자고 해서 미안. 아야 씨, 이런 고급스러운 데는 처음 아니야? 네, 처음인 것 같네요. 그럴 것 같더라니. 아야 씨가 이런 데 와서 커피 마실 사람으로는 안 보여서 여긴 처음일 것 같더라고.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왜 여기서 보자고 했는지 알아? 네?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게 요즘 아야 씨하고 미호 씨가 가깝게 지내는 것 같던데? 네. 미호 씨가 나를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네? 글쎄요, 뭐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던데. 아니, 나를 싫어하는 게 확실해. 미호 씨가 나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거 뭐 들은 거 없어? 저는 뭐 특별히 들은 거 없는데요. 그런 얘기한 적 없어요, 전혀. 그래? 그럼 상관없는데. 걱정하실 거 없어요. 미호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 그런데 말이야, 아야 씨. 네. 만약에 미호 씨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게 있으면 곧바로 알려줄 수 있어? 네, 뭐 그러죠. 그럼 됐어. 내 얘긴 여기까지. 우리 맛있는 케이크 먹자. 여기 미슐랭 3스타 받은 대단한 파티시에가 있거든. 그럼 한번 골라볼까요? 하나같이 가격이 미쳤네. 그러니까 나를 미호를 감시하는 스파이로 삼으려고 불러낸 거였다. 그렇지만 나한테 미호는 이미 둘도 없는 절친이었고 미호를 배신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 후로도 미호에게 무슨 말을 들었건 마리나 씨에게 그걸 전달하는 일 따위는 하지 않았다. 일단 여기까지가 제가 겪은 트러블의 전반부입니다. 네?
입이 충분한 트러블인데 겨우 시작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트러블이 또 있는 거예요? 정말 안 되겠네요. 리스크 투성이잖아요. 네? 지금 한 얘기에도 리스크가 있었어요? 이따마다요. 위기관리가 이렇게 허술해서야 원. 아야씨, 면목 없습니다. 어디에 리스크가 있었는지 좀 가르쳐주세요. 일단 거기서 친구를 사귀었다는 것부터가 리스크죠. 네? 친구가요? 친구가 생기니까 감시를 할 필요성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친구를 만들 필요는 없었다 이겁니다. 저기 선생님은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친구를 아예 만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물론이죠. 헐! 이 수업 들어도 괜찮은 거니? 다음으로 티타임에서 보여준 언행이 적절하지 않아요. 꼬투리 잡히지 않게 잘 피해갔다고 생각했는데. 잘 들어요. 미호 씨가 무슨 말을 했냐는 질문을 받고 나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라는 대답은 기본도 안 된 대답이에요. 그렇지만 무슨 말을 했다고 하면 자기 욕을 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보통 상황에서 친구들 얘기나 아는 사람들 얘기는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야 씨는 마리나 씨 얘기는 전혀 한 적이 없다고 강한 부정을 했어요. 그게 더 부자연스럽고 오히려 의심을 살 수 있다는 생각 안 들어요? 아, 듣고 보니 일리가 있네요. 그래서 그럴 때는 마리나 씨 얘기를 하긴 했죠. 그렇게 대답했어야죠. 그러고 나서 패션 센스가 좋다, 품위가 있다, 그런 기분 좋은 얘기를 골라서 얘기해줬다면 듣는 마리나 씨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저요. 기분이 좋아져서 이쪽은 괜찮겠구나. 그렇게 안심했을 것 같아요. 바로 그거죠. 그랬으면 중간에서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런 트러블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오, 그랬으면 좋았을걸. 그렇게 했으면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일이라뇨? 이제 슬슬 이야기가 중요한 대목을 남겨두고 있는 것 같네요. 코지로, 너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 뭐야 코지로. 나는 한 마리 외로운 킬리만자로야. 너도 친구는 안 만든다는 주의인가 보구나. 고지식하기는. 그 후로도 나와 미호는 같이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가끔씩 서로의 집을 오가며 같이 요리도 하고 사이좋게 지냈다. 여기 커피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집에서도 이렇게 맛있게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번엔 커피 교실에 가야 되나? 그것도 괜찮다. 근데 거기도 그분 같은 사람이 있으면 골치 아플 것 같기도 하고. 그거야 알 수 없지. 그 사람은 진짜 보면 볼수록 별로야. 요리 솜씨도 웬만큼 늘었고 요리 교실 이제 그만둘까봐. 나도 관둘까 생각 중이야. 아직도 요리는 별로지만 다른 교실도 생각해봤는데 가까운 데에 없는 것 같아. 그러게 다른 교실에 있으면 거기로 옮기면 좋은데. 그러니까. 근데 나는 그래봐야 어차피 PTA에서 만나게 되니까 다른 요리 교실 다니는 거 알게 되면 뒤에서 또 무슨 말을 들을지 모르고 괜히 애까지 학교에서 괴롭힘 당할까봐 걱정도 되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네. 아예 이사를 가버리는 건 어때? 그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남편이 동의를 안 해. 그런 생각까지 했었단 거네? 벌써 해봤지. 쓸데없는 일에 감정 소모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정말. 미호는 다른 친한 엄마들은 없어? 있긴 있는데 너보다 안 친해. 그건 갑자기 왜? 그게 사실은 마리나 씨가 나보고 스파이 노릇을 하라고 하더라고. 스파이? 미호가 자기 욕을 하면 즉시 자기한테 보고하라고 따로 불러서 그러는 거 있지? 아, 그랬구나. 쓸데없는 일 생각 안 하고 조금이라도 마음 편하려면 이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거면 만약에 다른 엄마들한테 마리나 씨 얘기를 조금이라도 나쁘게 말하면 바로 귀에 들어간다는 얘기네? 그렇겠지. 그러면 미호 아들내미가 학교에서 또. 고마워. 내 생각해서 얘기해준 거 알아. 아니야. 나는 마리나 씨가 나한테 했던 말을 그대로 얘기한 것 뿐인데 뭐. 일종의 양심산안. 그분은 역시 좀 사람이 이상해. 이상하다니? 어쨌든 사람들이 뒤에서 자기 욕을 하나 안 하나 엄청 신경 쓴다는 얘기잖아. 찌질하게 뭘 그렇게 연연해? 그럴 거면 평소에 좀 겸손하게 굴던가. 세상 잘난 척은 혼자 다 하면서 뒤에서 욕먹는 건 왜 신경 써? 그건 그렇다. 근데 미호한테 그분 욕하다 보면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것도 같고 가끔 이게 필요해. 필요하지 그럼. 이렇게라도 해야 스트레스가 풀리지. 아 참, 요전에 그분이 말이야. 그렇게 얘기 결이 통하기 시작하는 우리 둘은 마리나 씨 얘기를 계속해서 이어갔다. 그리고 일주일 후 마리나 씨는 또 나를 카페로 불러냈다.
나로서는 다음에 미호를 만나서 할 얘기거리가 하나 더 생겼다. 뭐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나갔는데 그 자리에는 뜻밖의 미호도 나와 있었다. 어머, 오늘은 미호도 있었네? 어? 아야씨, 거기에 좀 앉아볼래? 네, 오늘 왜 티타임에 불렀는지 혹시 알겠어? 아니요. 미호씨도 같이 왔는데 그래도 아직 감이 안 와? 그냥 차나 같이 한잔하자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언제까지 시침이 뗄 생각이야? 갑자기 왜 이러시는데요? 왜 이러시냐니? 몰라서 물어? 나보고 찌질하다고 그랬다면서? 미호씨한테 다 들었어. 그것뿐이 아니고 앉기만 하면 내 험담하느라 바쁘다면서? 내가 너 첫인상부터 맹랑하게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내가 제대로 본 거였네. 너무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미호가 나를 감시하는 스파이였다는 걸. 그리고 처음부터 마리나 씨는 나를 타깃으로 삼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다. 왜 이렇게까지... 너 말이야, 타워맨션 30층에 산다고 했지? 어느 타워맨션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요리교실은 35층 이상 되는 사람만 올 수 있는 곳이야. 자기 주제도 모르고 뭐라도 된 것처럼 구는 여자만큼 추한 것도 없어. 나에 대한 충성심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아주 잘 알았으니까 내일부터 각오해두는 게 좋을 거야. 그만 가봐. 무슨 그런... 미호, 왜 그랬어? 미안해, 아야. 미호 씨는 처음부터 내 말을 잘 듣는 온순한 양이야. 누구랑은 차원이 달라. 미안해. 미호는 나와 눈도 맞추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눈물이 나오려는 걸 꾹 참고 그 자리에서 나왔다. 몇 층에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나는 그날 이후로 요리교실은 물론 다른 곳에서도 인신공격에 가까운 괴롭힘을 당하게 됐다. 요리교실 스케줄도 나만 엉뚱한 걸 준다든지 식재료가 썩어 있다든지 물건을 던진다던가 완성된 요리를 엉망으로 만든다던가 내가 살고 있는 타워맨션을 알아내서 맨션에 낙서를 하거나 유치한 장난으로 피해를 입기도 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미호의 일이 더 마음에 걸렸고 내가 먼저 미호에게 메시지를 보내기로 했다. 왜 마리나 씨에게 내가 한 말을 옮겼는지, 처음부터 스파이 노릇을 하려고 친하게 지낸 건지. 미호, 설마 처음부터 스파이였어? 처음부터 마리나 씨한테 충성심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려고 그랬어? 미안해. 사실은 우리 애가 왜? 무슨 일 있어? 우리 아들을 인질로 삼아서 만일 아야를 감시하지 않으면 우리 애를 왕따시키겠다고 해서 그래서 스파이를... 그런 일이 있었어? 내 딴에는 적당히 둘러대려고 했는데 내가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애한테 괴롭힘이 점점 심해져서 너한테는 정말 미안해. 그런 거면 나라도 마찬가지였을 거야. 내가 피해를 입는 대신에 미호 아들이 무사하다면야. 피해자가 아야가 처음이 아니야. 마리나 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나처럼 자기가 피해자가 안 되려고 다른 사람을 피해자로 만들어 온 사람들이야. 이제 나한테 말 걸지 마. 부탁이야. 다 내 잘못이고 내가 나쁘다는 거 다 아는데 이런 얘기 주고받은 게 발각이라도 되는 날에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미안해, 미호. 그렇게 해서 소중한 친구를 잃고 혼자가 되었다. 이상이 지금 제가 안고 있는 트러블입니다. 진짜 너무 심하다. 이건 너무 화나네요. 여러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이네요. 도저히 해결 방법이 없어 보이죠. 경찰에 신고하는 건 어때요? 무슨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괜히 또 다른 피해자만 생길 수도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정말. 아니요, 해결책이 있어요. 자, 어떻게 해야 마리나 씨에게 통쾌한 복수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떤 해결책인데요? 그건 차차 알게 될 거예요. 차차요? 다들 알고 있다시피 여기는 위기관리 교실입니다. 위기관리라는 것은 사전 대책뿐만 아니라 그 해결책까지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돕는 것이 이 수업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럼 진짜 해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미 말하지 않았나요? 아무튼 현재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이 본래는 해결을 하는 쪽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게 안타깝습니다만 면목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작전을 시작해야겠죠? 다음 강의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말 기대되는데요. 어떤 결과가 만들어질지 두근두근해요. 이 시점에서 아야 씨한테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마리나 씨와는 다른 타워맨션에 살고 있는 건가요? 네, 다른 타워맨션이에요. 그러면 마리나 씨 타워맨션이 어딘지는 알고 있어요?
반격을 하려면 마리나 씨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정도는 우리도 알아야겠죠. 네, 당연히 알죠. 마리나 씨가 살고 있는 타워맨션은 제가 오너로 있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얘기가 빠르겠는데? 오너? 네, 부모님이 타워맨션 몇 동 소유하고 있어서 그중 하나를 물려받은 거예요. 얘기가 너무 급진전하는 거 아니야? 오너면 그 여자 하나쯤 상대하는 건 일도 아니지 않아요? 그런가요? 그걸 말이라고 해요? 그 얘기를 진즉에 했으면 좋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집은 30층인 게 맞고 부모님 재산 물려받은 걸 자랑하면 저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세상 다른 사람이었네.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훨씬 쉬워지겠네요. 잘 좀 부탁드려요. 자, 이렇게 해서 위기관리 교실 고민 해결에 직접 해결책을 만들었습니다. 어머, 불우한 이웃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오늘도 그 맛없어 보이는 요리를 만들겠다고 굳이 온 거야? 위기관리 해결책 제1 요리교실에 바로 이 영상을 흘려내보냅니다. 뭐야 이건? 모니터 화면이 내려오는데? 미호, 불 좀 꺼줄래? 알았어. 뭐야? 누구 생일이야? 지금부터 보실 영상에는 마리나 씨 남편의 일상을 찍은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아침에 마리나 씨에게는 출장 다녀온다면서 일을 하러 나갑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남편분의 모습은 성실하고 유능하고 스타일까지 완벽한 그야말로 퍼펙트가이. 여자들이 꿈꾸는 이상형 그 자체. 뭐야? 우리 남편이잖아. 누가 이런 깜찍한 서프라이즈를 준비한 거야? 하지만 영상은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밤이 되자 남편은 정체불명의 여자와 반갑게 인사를 하며 만납니다. 여자와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 만찬을 마친 후 다음은 호텔로 장소를 이동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얼굴 표정이 갑자기 확 바뀌기 시작한 마리나 씨.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으니 남편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여자를 바꿔가며 호텔로 향하는데, 그리고 집에 돌아온 남편. 출장 너무 힘들었어 하는 저 흡족한 표정. 그런 남편을 보면서 뿌듯해하는 마리나 씨. 이런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장르의 영상을 보게 될 줄이야. 이 영상은 위기관리 교실이 전문 탐정에게 의탁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이걸 믿을 것 같아? 가짜야. 이거 가짜 뉴스라고. 마리나 씨, 이건 네가 꾸민 거지? 경찰에 신고할 거야. 경찰에 신고해야 할 사람은 당신이죠. 뭐가 어째? 당신이 미호에게 보낸 협박성 문자, 전화 녹음 파일 이미 학교에 제출했어요. 뭐? 만약에 그 문자나 전화 내용을 경찰이나 변호사한테 가지고 가면 협박죄로 고소도 가능할 거예요, 아마. 뭘 가지고 목에 힘을 주나 했더니 그딴 건 민사고발이라 처벌 안 받거든?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요, 마리나 씨. 마리나 씨가 우리 타워맨션에 와서 저지른 낙서나 다른 만행들은 어떨까요? 증거는 이미 충분하거든요. 증거라니? 그런 게 어디 있는데? 설마 CCTV라도 있다는 거야? 마리나 씨 타워맨션 CCTV에는 영상이 잘 찍혀 있더라고요. 거기 말고도 다른 주변 CCTV를 조사해봤더니 당신과 당신 패거리들이 저지른 범죄 현장이 아주 많이 찍혔더라고요. 뭐? 네가 뭔데 우리 맨션 CCTV를 봤다는 거야? 그거야, 제가 마리나 씨가 살고 있는 타워맨션 오너니까요. 오너라고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거긴 하지만 지금까지 말 안 한 건 미안하네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마침내 요리교실에서 쓰나미급 충격을 받으며 주저앉은 마리나 씨. 그 후 마리나 패거리, 학부모, PTA 임원 등의 증언을 통해 마리나 씨의 그간의 행적이 낱낱이 드러났고 시원하게 협박죄로 고소고발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남편의 외도로 인해 마리나 씨 부부 사이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는데 남편 역시 그동안 참아왔던 마리나 씨의 오만한 태도에 불만을 폭발하며 아예 짐을 싸서 다른 여자한테 가버렸죠. 이혼도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남편에게 받은 위자료와 양육비만으로는 타워맨션에 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마리나 씨는 타워맨션에서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한편 마리나 씨 남편은 회사의 불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내에서의 존재감이 예전 같을 수는 없게 됐다. 이상으로 트러블 해결, 피해 정도를 최소한으로 억제한 것을 자축하며 위기관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위기관리 교실답네요. 앞으로 같은 상황이 일어난다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포인트는 본인을 직접 공격하기보다는 주변을 약하게 만들어라.
강고한 성을 공격하는 것과 같은 요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번 경우는 맨션의 오너라는 비장의 무기가 있긴 했지만 그렇다면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오너한테 부탁을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어요? 만약에 오너가 마리나 씨였으면 이 방법이 통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악수가 있었다면 다른 방법을 찾았겠죠. 아무튼 트러블은 깔끔하게 해결됐네요. 이번 일은 정말 고마웠어요. 그런데 미호 씨하고는 끝내 화해를 못 하신 건가요? 그 문제는 자, 그 문제는 다음 시간에 다시 얘기해보는 게 좋겠네요. 그럼 나중에 들려주세요. 혹시 카오리 씨나 코지로 씨도 트러블 때문에 고민이라면 언제든지 상담 환영합니다. 위기 관리를 도와드립니다. 네, 그럴게요. 그럼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 다음 강의 시간에 다시 보기로 하죠. 다음에 봐요. 미안, 내가 좀 늦었지. 아니야. 우리 애가 따라오고 싶다고 해서 데리고 왔어. 안녕. 우리 처음 본다. 그지? 요즘은 학교 별탈 없이 다녀? 응, 아야가 요리교실에 안 나오니까 되게 허전해. 그 난리를 쳐놓고 나가는 것도 껄끄럽잖아. 나도 조금 껄끄럽기는 해. 그건 그렇고 있잖아. 타워맨션 40층에 방이 하나 비었는데 이사할 생각 없어? 거긴 너무 비싸잖아. 거기가 좀 트러블이 있는 방이라서 과감하게 디스카운트 될지도 모르거든. 고마워, 아야. 부담 느낄 필요는 전혀 없어. 알았지? 대신에 나 남편 흉 좀 볼 테니까 그거나 좀 들어줘.